어제 서양희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서양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못 만났다라고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3시간 이상 접견하고 있었어요.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이었고, 그다음에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간 거, 서양희 씨가 들어간 걸 일반인 접견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20분 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 접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 돼요. 동시에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접견으로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서양희 씨가 변호사로서 간 것도 아니었다. 그다음에 일반인으로 갔지만 미리 박 대통령과 자택에서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구의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이 없었다. 그냥 찾아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가 뭐냐면 이미 서양희 씨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선임계도 내고 앞으로 변호사도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추측 보도가 많았는데 결국은 그건 다 오보였다라고 지금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변호사에서 하는데 서양희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를 이른바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기업하지 않은 한은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사 접견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등록을 했잖아요. 지금 등록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할 수가 작년 9월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변호사 접견 신청을 팩스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현재 본인이 변호사 접견을 신청을 했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접견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 접견을 잠깐 쉬고 일반인 접견에 잠깐, 왜냐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가. 일반인 접견하고가 그 변호인 접견할 수 있는 데가 어차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한다고 하면은 잠시 나가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3시간가량 있는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안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양희 변호사가 일반인 접견을 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없진 않는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얘기가 전달됐고 유영하 변호사도 잠시 기다리는 동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더라도 그런 소식이 오면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려고 한다면 볼 수 있었다. 저도 이제 변호인 접견하다가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면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양희 씨 쪽에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불발 쪽에 좀 뭐 방점이 찍힌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양희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 어려워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족이라면 내가 변호사니까 미력한 힘이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선임계 냈고 그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면회실보다 변호사 접견실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만나기에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한테 그런 의사표시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서양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변호사가 일반 접견하는 건 좀 이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반인 접견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서로 쌍방에 이제 약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분이 같이 활동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했던 사이거든요. 다 사전에 연락하고 전화해보고 그렇게 갈 텐데 그냥 해프닝처럼 나오게 되는 그렇죠. 세빛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고 더군다나 선임계를 내려고 했다면 미리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허가를 받고 그날 변호사로서 가서 자유롭게 정말 뭐 몇 시간이고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전에 일단 3시간 동안 진짜 검찰 조사에 대비한 걸 하고 나머지 오후에
서양희 씨가 찾아가서 변호사로서 찾아가면 나머지 오후 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좀 더 숨을 돌릴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이 시간으로서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언론들이 사실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분 만에 나왔다. 그런데 중간에 만났다라는 가정이 사실 우리가 가정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대목이죠. 다 알 수 있는, 다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20분 만에 나오고 유영하 변호사는 3시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못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 접견을 허락한 사람이 윤전추 행정관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그 부분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른바 개인 정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지금 안에 있을 때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는 허락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까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전추 전 행정관, 현인지 전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 행정관이라든가 몇몇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했다는 것도 있고 어떤 보도를 보면은 그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자체에 대해서 아예 거부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부인 신동국 씨가 갔는데 그 접견 자체를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아예 본인이 만나고 싶은 리스트 자체에 없었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연락이 왔는데 나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거나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어쨌든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피보다 진한 무를 선택했다. 그래서 좌영하 우전추라고 법리적인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법리적인 그 의견도 실제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본인과 정치적 동지였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의중에 맞게 자신의 관점에서 재판을 그 변론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가족보다는 아마 윤전추 그 행정관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각종 구치소에서의 수발드는 문제는 아마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서양희 씨 그리고 박지만 회장 그리고 신동욱 총재하고 이런 그 박근영 씨 같은 가족들이라든가 올케 이런 분들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도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법률적인 지원도 할 수 없는 어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좀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몇몇 친박 의원들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자리를 주선한 것일 뿐 실제 대통령 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확인해 주는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나 했더니 현재까지는 그냥 원상태인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서영희 변호사가요. 박 전 대통령 그날 이제 삼성도 자택 가가지고 한번 이제 포옹을 했는데 굉장히 말라 뼈밖에 안 남아 있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가족으로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예전에 박지만 씨가 누나하고 최순실을 떼어놓고 우리가 뭔가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양희 변호사님이 그 접견을 간 것도 혼자 스스로 갔어요. 사실 남편을 대동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갔다는 것은 앞으로 사실 서양희 변호사가 휴업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지금 변호사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잠잠적으로 사실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금 나오겠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거나 변론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든 가족관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게 정치적인 활동으로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그냥 나는 수면 아래 살겠다고 했으면 혼자서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는 데서 접견실 그것도 상호 이해가 안 돼 있는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종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박지만 회장이랑 같이 갔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었죠. 근데 혼자 이렇게 간 걸 보면은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양희 변호사의 성격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같이 법무법인에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 예. 고대 법대를 다닌 사람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외향적이다.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등장한다거나 또 굉장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성격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 표현이 사실 저 표현을 갖고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밖에 안 남았을까라고 예. 그 대목에 그 눈길을 갔는데 저는 포옹했다는 데 눈길이 갔어요. 자, 지금 지인한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을 내가 안았어. 예. 근데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좀 제외하면 박 대통령이 나한테 안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 얘기하면 기댔다. 그러니까 곧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는데 바로 올케인 자신한테 기댔다라는 뜻이에요. 곧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박 대통령을 케어할 수 있다. 역할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실 잠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사실 말렸어요. 예. 변호사 활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사실 변호사 활동도 안 하고 그런데 2016년도에 국민대 개공교수로 나오면서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인터뷰 내용도 이래요. 나는 정치의 뜻이 없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인터뷰. 자신이 스스로. 그거는 아직까지는 박 전 대통령 의식을 했는데 지금 물론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자기가 이제 박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그게 어저께 좌절된 게 아니냐 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로 기운 것 같은데 또 서양희 변호사 조카가 있죠. 그 조카 얘기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칭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영상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 조카 세현입니다. 우리 삼형제의 첫 번째 조카라 그런지 유난히 그 정이 더 갑니다. 요즘은 바빠서 본 적이 오래됐지만 그 눈에 밟힌다는 표현이 있듯이 항상 그 해맑은 모습, 그 아주 그 귀여운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어머니 추도일인데 그때 조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하느냐? 최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전용혁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누나라고 칭을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저희가 알기로 그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 지금 윤상현 의원밖에 없나 했더니만 예. 그 알고 봤더니만 좀 적어도 전혁 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거의 윤상현 의원에 필적할 만큼 더 가까웠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도로 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신뢰하는 후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 이 정도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옆에서 여전히 지근거리에서 지금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실제 그 여성으로서 옆에 남성이 있으면 불편할 만도 하고 다른 여자 변호사를 찾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초지일관 하는 것은 예. 아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할 때 손봉규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숲을 보는 변호사들은 그걸 하고 남은 입까지 보는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 전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팩트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결국 앞으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9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제가 추측컨대 아직까지 물밑에 있습니다만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아마 다른 변호사님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될지언정 여전히 핵심 인력은 유영하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인 경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왜곡돼서 보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말 자체로라면은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뭇잎을 보는 능력. 네. 아무도 나뭇잎을 못 보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네거티브 대응 팀장이었어요. 그랬죠.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은 최태민 씨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태민 씨 의혹을 지금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거티브 팀장이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후보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후보가 딱 나서서 저쪽 후보에서 뭘 터뜨릴지 모르는데 그 터뜨렸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거티브 대응팀장은 모든 나뭇잎을 다 봤어야 돼요. 그때. 이미 그때 다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최태민과 관련한 것도 다 털어놨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헌재와 관련해서 사실 무슨 약간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한다 어쩐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 예. 유영하 변호사가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뭇잎을 알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역 의원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만난 다음에 바로 의원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 박근혜 누나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하고 제일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충성심 그리고 모든 거를 이미 제일 먼저 파악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앞으로도 계속 옆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을 잇는 코드, 일관된 코드인데 충성심, 배신하지 않는 거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관일 수도 있는데요. 예. 원래 예전에 왕이나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두 가지 스타일의 참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선, 즉 예. 내시형이라든가 지금의 비서들이죠. 대통령의 입장이나 윗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정승이나 판서처럼 지금은 국무위원들이죠. 장관들. 예. 자,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 유영하 변호사는 전자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독 신뢰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 실질영장심사에 3전 3패로 이르게 한 또 하나의 그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 이 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점 또한 유념해둬서 그동안은 주변의 변호인단 내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자기의 심기를 잘 관리하는 변호인도 필요하지만 이제 재판부를 상대로 한 그 법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그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추가 보완하지 않는다라면 남은 재판에서도 충성심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지금 변호인 중에 한 명이 검찰 고위 간부 같은 경우 저런 구조에서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될지 여부,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유영하 변호사의 지시대로 내가 변론만 하는 그 소극적인 역할을, 변호사 역할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는 뭐 우호적인 반응이 있겠지만 비판적인 세력으로부터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을 또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다른 사건은 거의 접어줘야 됩니다. 워낙에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수사 자료를 검토할 게 많다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이 사건 딱 하나 하려면 수임료도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야죠. 어마까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제가 듣기로도 헌법재판 헌법소환 변호사님들도 일률적으로 500만 원 제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유영하 변호사의 말만 듣고 실제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으로 보이면 아니 의뢰인을 만나지 않고 형사변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변호사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해줄 변호사들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의 사생활도 포함된 이 사건을 많은 변호사하고 상의하거나 많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만 하겠다라고 예. 본인이 지금 그런 입장을 세웠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조언자들이 변호사들 여러 명 더 충원해야 됩니다. 공동 변호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